원자력 이용의 가장 큰 현안으로 남아있는 사용 후 해결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침내 정부가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월요일이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이번에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는 안건 2개 안건이 이번에 심의 확정되었는데요. 예. 첫째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용 후 해결료. 이것을 이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용 후 해결료의 보다 효율적인 처리 및 활용 방안의 하나로서 미래 원자력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실증 추진 전략,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심의 확정됐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한 30년간 표류되어 오던 그 사용 후 해결료 처분장 건설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원자력진흥법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미래부 장관 등 정부위원 5명, 또 민간위원 6명 해서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사용 후 해결료 관련 내용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이 어떤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70년대 초에 고리 1호기를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고리, 월성, 한빛, 한올 이 4군데에 6기씩 총 24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4기를 더 짓고 있고,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5년까지는 15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원자력 발전량은 우리 전체 발전량의 한 31% 남짓 지금 되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라든가 발전량 기준으로 볼 때 세계에서 5번째 원자력 강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1400메가와트급 원전 4기를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6번째 원자력 수출국이 됐고요.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 원자로 공동 개발 추진이라든가, 또 요르단 및 네덜란드의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설비 용량이라든가 발전량 기준이라든가 또는 뭐 기술 수준, 안전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런 원자력 강국으로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 원전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득이하게 그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다 보면은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원자력 폐기물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예. 폐기물 크게 2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원전 내에서 사용하던 작업복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수리 부품, 이런 것들은 비교적 방사능 함유량이 미미해서 우리가 보통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예.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고 남은 연료, 즉 사용 후 해결료는 방사능 함유량이 높아서 이것을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는 지난 2015년에 경주에 이제 중저준위 방패장을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고기에 저장을 하고 있고, 지역 주민과 관람객을 위한 테마 광장 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환경 친화 단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는 지난 40년 동안 이제 원전 발전하고 나온 그 사용 해결료니까요. 예. 40년간 약 한 1만 4천 톤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되었고, 지금도 매년 한 78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 안에 수조에다가 임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빛이라든가 지금 고리 이런 쪽은 벌써 한 2024년경이면 포화 상태가 되고요. 또 한올이나 이쪽도 한 뭐 37년 되면 이제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중간 저장 시설이나 연구 처분 시설을 건설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안면도라든가 구럽도 사건, 또 부안 쪽에 한번 이제 방패장을 지으려다가 추진하려다가 이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장 부지 문제는 지리적으로 타당하게 요건에 맞아야 되고요. 또 지역 주민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삶이 참 많은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핀란드라든가 스웨덴, 독일 정도가 이제 부지를 확보했거나 지금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이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이 문제가 정말 얼마나 어렵고 예민한 문제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정말 뭐 그렇습니다. 여실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확정이 된 첫 번째 안건이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를 해서요.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 한 6년 동안 이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예.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부에 권고안을 냈고 정부가 이제 그 권고안을 바탕으로 지난 1년 동안 기본 계획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 기본 계획 속에는 핵심인 관리 시설의 부지 선정을 정밀한 질 조사 등 부지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관리 시설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인허가용 지하 연구 시설, 언더그라운드 리서치 퍼실리티라고 해서 이제 URL이라든가 또 중간 저장 시설, 연구 처분 시설 이런 것들을 동일한 부지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다만 연구용 지하 연구 시설인 경우는 별도 부지로 확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기본 계획 실행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 가칭입니다마는 이런 법률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실행기구인 관리시설전략위원회라든가 기획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지금 한 것입니다. 예,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는 이걸 님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누구라든지 다 반대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부와 또 민간이 잘 협의를 해야겠고요. 네. 두 번째 안건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원자력 시스템 기술 개발 그리고 실증 추진 전략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용 후 해결료는 이제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여전히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입니다. 이게. 예. 이게 막 폐기물이라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없어지는 물체라고 거. 볼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영어로도 이제 spent fuel 또는 뭐 used fue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spent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용도를 다하고 폐기하는 대상으로 그런 의미가 강한 데 비해서 used fuel이라는 다시 한번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가 있는 자원으로 보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used fue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학기술 발전이 굉장히 가속화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재처리 기술이 개발될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 재활용 연료를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 후 해결료를 쓰레기로 보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는 것이죠. 예. 문제는 이제 그렇게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핵 확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통제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손도 대지 못했는데 네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그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 새롭게 발효됨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양국 간 연구 협력이 가능하고 그런 연구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예. 아울러서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의 협력이라든가 또 제4세대 원전 시스템 국제 포럼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지금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런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만약에 이제 사용 후 해결료를 건식 처리, 저희가 보통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요. 건식 처리를 해서 소듐 냉각 고속로에 재활용하게 되게 되면은 이 부지 면적이 100분의 1로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차이 또 납니까? 물량도 한 20분의 1로 줄 수가 있고 또 방사성 독성 감소 기간도 한 10,000분의 1 정도로 줄기 때문에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 후 해결료가 재활용으로 잘 진짜로 활용이 된다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이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번에 확정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더 유념해야 될까요? 네, 이게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은 사실 원자력 현안 중에서 최대 현안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현안이고 또 오래 걸리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 정권의 임기에 무관하게 이 문제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고요. 특히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없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본계획 실험에 필요한 그 법률안들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발효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미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이라든가 처분 면적, 관리 기간 최소화 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핵 비확산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는 기술 개발 이걸 대폭 강화해서 이런 관련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어떤 협력도 중요하고요. 아까 이제 IAEA라든가 또 제4세대 원전 시스템 국제 포럼에 협력하는 나라들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함으로 해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타깝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저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더욱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원전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문제 해결 또 지금 지구촌 문제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하는 문제에서도 굉장히 원자력이 중요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해결 또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문제 이런 데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월요일이죠.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